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출문제, 백데이터, 교육자료 등 자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블로그로 가는 링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자료가 생길 때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자료가 방대해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이드 포스팅을 따로 넣어놨으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한 번에 원하는 자료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포스팅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2021년 4회 기출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이랍니다. 뭐 어려울 거 없네요. 시스템 관리의 환경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등록된 자산을 상각하는 방법은 월할 상각 맞는 내용이고요. 입출금 전표입니다. 전표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입출금 전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승인전표의 상태를 미결로 변경할 수 없는 사원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요거 회계 모듈로 바꿔주시고요. 승인전표를 미결전표로 변경하는 거는 전표 승인 해제 메뉴에서 가능한데요. 김은찬 씨, 최영서 씨, 변송민 씨 전부 다 전표 승인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최수아 씨는 권한 자체가 없네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외상매출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자산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별로 2월하도록 설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위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 거예요. 이거 어딨냐면은 거래처별로 2월 항목 선택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2월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체크한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복리후생비는 세분화. 세분화라는 거는 여기 앞에 플러스 버튼처럼 뭔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건데 복리후생비 한번 볼까요? 지금 옆에 플러스 버튼이 없어요. 차량 유지비는 있는데 나머지는 없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관리 항목입니다. 여기 문제에 관리 항목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회계관리의 관리 항목 원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차량 번호 눌러주시고요. 차량 번호는 40라의 0316입니다. 기간은 한 해 동안이라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그런데 뭐 전체 다 검색할 필요는 없고요. 한관비라는 건 이제 800건대잖아요. 이걸 다 검색하는 건 무리가 있죠. 우리 여기 체크된 것만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부터 차량 유지비까지만 검색하겠습니다. 나온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검색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여기 빨리 감기 버튼이 있죠. 여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동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아예 없는 것 같고 차량 유지비는 38만원, 보험료는 19만원, 지급임차료는 500만원. 솔직히 말해서 총괄 잔액 탭 누르면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는 거는 비슷비슷하죠?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별표 좀 쳐주시겠어요? 이거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난이도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나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이 문제 푸실 줄 알아야 돼요. 어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받으러옴 현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음 전체적으로 찾아보고요. 1월에서 12월 입력하시면 어음이 전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코드 맞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영은실업 이 어음이 되겠네요. 110만원짜리 어음인 것 같아요. 일단 답이 되지 않는 건 1번하고 2번입니다. 매각 거래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자 비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1, 2번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3번이랑 4번 중에 하나인데요. 만기일이 5월 30일인데 3월 31일 날 할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2개월치를 할인받은 거죠. 전체 금액 110만원 중에 12%를 할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연 할인율이고요. 우리는 지금 2달만 할인을 했으니까 12분의 2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2,000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현금 출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 들어가요? 현금 출납장입니다. 기간은 1월 한 달이니까 1월에서 1월까지 이렇게 했을 때 출금액을 봐달라 라고 했으니까 9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문제 비용들끼리의 금액 크기를 물어봤어요. 이런 거 1월계표 들어가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31일로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깔끔하게 나오네요. 복리후생비하고 여비교통비, 차량 유지비 중에 큰 순서대로 써달라 라고 했습니다. 여비교통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차량 유지비, 그 다음 복리후생비 순서가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 주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주식 나온 거는 유가증권 명세서 들어가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명세서 탭 눌러주시고요. 9월 30일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액면가액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이니까 액면가액은 무시하시고요. 장부가액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을 주당 13,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은 한 주당 3,000원씩의 이득이 생기겠네요. 그럼 300주니까 300 곱하기 3,000 해주면 90만원만큼의 이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발생했네요. 90만원의 이득이 생긴 줄 알았는데 수수료로 5만원 냈으니까 난 실질적으로 얼마의 이득을 본 거예요? 85만원의 이득을 본 거죠.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는요, 1, 2번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1, 2번이 답이라고 체크했으면 이건 전체 정답을 때려줘야 돼요. 왜냐면은 미수금이라는 거는 상거래와 연관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아니고 그냥 대손상각비로 쓴다는 거는 틀린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9번에 1, 2번이 정답이면 전체 정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결산이니까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 주시고요. 3월 31일입니다. 미수금 8,304만 6천원 곱하기 2%입니다. 이만큼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게 33만 1,500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2만 9,420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1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원래대로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이번에는 문제 이렇게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외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외화명세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간은 12월이고요. 계정 과목은 외화예금입니다. 이랬을 때 2,000달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은 1,050원인 것 같죠? 이랬을 때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으로 바뀌면 10만원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겠죠. 지금 21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분기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기간별 손익계산서 들어가면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간별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상반기니까 반기별 눌러줍니다. 이랬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큰 거 증가액은 여기 보시면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660만원 늘어났고요. 여비교통비 91만 5천원 늘어났습니다. 수도광열비 148만원 늘어났고 차량유지비 오히려 줄었네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장 큰 달 가장 작은 달 확인하는 거 통계정 원장입니다. 상반기라 그러니까 1월에서 6월 입력하는데 통계정 원장은 일별보다 월별로 확인하는 게 좀 더 좋다 그랬죠. 깔끔하게 나옵니다. 1월에서 6월 계정 과목은 현금이네요. 지출액이면 차변이 아니라 대변을 봐야겠죠? 내가 쓴 돈이니까. 그래서 가장 큰 달은 6월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채권연령 나왔습니다. 채권연령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발음 어려워. 잔액일자는 2021년 6월 말이고요. 전기월 수는 6개월입니다.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이렇게 했을 때 미회수 금액이 가장 큰 거 영은실험 맞고요. 다글거래처에 외상매출금 발생액은 없다. 전년도에서 2월 된 걸 있는데 6개월간 발생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동에서 미회수된 거는 890만원이다 라고 했는데 어림도 없죠. 제일 적은 거 8,900만원이에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몇 개 적는 것도 제대로 못 적었어. 8,900으로 적었어야지. 14번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네요. 일단 이거는 해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예산을 조정해야 돼요. 지금 문제 보니까 예산을 전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바꾼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산관리 들어가서요. 예산 조정 입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검색해 주시고요. 이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기간은 1월 31일이고요. 여기서 이제 예산 전용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조정할 건지가 나와요. 이거를 접대비로 바꿔줍니다. 회계팀 예산이죠. 조정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면 돼요. 엔터 끝까지 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 맨날 들어가던 데 있죠. 예산 실적 현황.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데도 나오는데 여기서 다 나오니까요. 1월이니까 2021년 1월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이렇게 했을 때 접대비의 잔여 예산 금액은 얼마인가? 잔여 예산 접대비 145만원이 되겠네요.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기계장치 매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하였다. 전표 입력 후라고 했는데 이거 전표 입력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거 그냥 플러스만 시키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드로 긁은 거를 찾으라고 하니까 요건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수치명세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죠. 지점으로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 금액이 지금 3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입세액은 뒤로 더 땡기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전표 입력한다고 하면은 200만원이 추가되겠네요. 세액은 얼마가 추가되는 거예요? 20만원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분의 세액은 얼마? 50만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기에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객관식이 정답을 체크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시간 부족한데 그거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입력하라고 나왔으면은 그만큼 그냥 플러스만 해주시면 됩니다. 16번 문제, 수출실적 명세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디 들어가요? 수출실적 명세서 들어가세요. 1기 확정이니까 1월에서 6월이고요. 지점입니다. 이거 회사 바꾸는 거 잘 기억하세요. 회사 바꾸는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수출될 외화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얼마예요? 3만 달러.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지점 바꾸는 것만 잘하시면 애지간하면 안 틀려요. 매입한 자산 중에 차량 운반구의 건수, 어쨌든 이런 거 우리 고정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어딜 들어가면 제일 편해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들어가면 됩니다. 7월에서 9월 맞고 지점으로 바꿔줍니다.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자동차는 몇 건인가? 한 건 나왔네요. 17번의 정답 1번입니다. 18번 문제, 과세 매출 내역 중 공급가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이거 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세무 구분이 나왔을 때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매입 매출장입니다. 이거는 ERP 2급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거예요. 괜히 딴 데 들어가셔서 복잡하게 찾지 말고 매입 매출장 들어가서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세무 구분은 하나고 거래처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탭을 누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 거래처별 탭 보이세요? 요거 누르고 기간 적고요. 출력 구분을 매출로 바꿔주시고 세무 구분을 과세 매출로 바꿔줍니다. 거래처는 모르니까 그냥 전체 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공급가액이 가장 큰 데를 찾으래요. 공급가액 합산액 여기 나왔네요. 영어는 아예 없고 하진테크 1억 6,500, 제동 7,500, 상상유통 8,300, 중원 5,300. 그럼 가장 큰 거는 하진테크가 되겠네요. 1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 불공제 나왔어요. 이거 어디 들어가야겠어? 매입세액 불공제네요. 얘도 지점이죠.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20만 원이네요. 19번의 정답 2번입니다. 너무 쉽죠? 계산서의 매수를 물어봤어요. 세금 계산서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면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면 돼요. 이거 그냥 계산서라 그랬으니까 세금 계산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점 바꿔주고요. 기간은 2기 예정 맞고 불러오기 해주시고요. 매입으로 바꿔줍니다. 이랬을 때 등장하는 거는 한 건밖에 없네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 요것도 뭐 전표 입력하라 그랬는데 전표 입력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런 거 그냥 전표 입력하지 마세요. 타계정으로 대체된 금액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는 손익계산서 들어가셔도 되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도 돼요. 1월에서 12월 입력하고요. 지금 냉장고기는 한데 제품을 줬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제품 재고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에 제품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계정으로 대체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주면은 얘만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기부를 할 때는 원가를 봐요, 시가를 봐요? 원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0만 원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21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뭐 이거는 뭐 다른 거 나올 게 없네요. 뭐 이런 문제를 냈디야. 원가 문제는 항상 4문제 이상 나온다 그랬죠. 원가 문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원가 보고서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예요. 분기. 우리 분기나 반기 이런 거 나오면 아까 어디 들어간다 그랬죠? 기간별이 붙은 데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아까는 기간별 손익계산서, 지금은 기간별 원가 보고서. 분기별 눌러주고요. 그냥 확인 눌러줍니다. 2분기에 제조경비는 얼마인가? 2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프로젝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나왔으면은 고정자산관리에 감가상각비 현황, 여기 말고는 들어가는 데가 없다.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감가상각비를 나타낸다? 그러면 800번대를, 여기처럼 제조원가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감가상각비다 라고 하면은 500번대를 입력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점 맞고요. 요거 하나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PJT, 이게 프로젝트거든요. 요거를 울산 공장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결산시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감가상각비 발생한 거 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제공품이 2월 됐대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1번 빼고는 나머진 다 그냥 실무 이론 문제입니다. 이건 뭐 다 볼 필요도 없어요. 2020년도에서 2월 됐다라는 거는 2020년도에 물건을 만들다가 미완성돼서 올해로 넘겼다는 거죠. 그럼 올해 기록은 어떻게 될 거예요? 기초 재고액, 1월 1일 날 갖고 있던 재고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번 보니까 2월 된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으로 표시된다? 이건 올해 남은 걸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아, 요거는 많이 틀릴 수도 있겠어요. 프로젝트로 관리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럴 때는 관리 항목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프로젝트가 나오거든요. 요거 눌러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점 맞고 어떤 공장이 가장 큰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다 체크 확인. 기간은 하반기니까 7월에서 12월. 이렇게 했을 때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은 서울 공장이 되겠네요. 2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난이도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기출문제 앞에 있는 거 몇 개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꼭 다 확인하시고 시험 보러 들어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기출문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